네, 지금 이곳은 공원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쭉 둘러볼게요. 참 좋죠. 새소리도 들리고 정말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나온 그 집이 바로 여기 보시면 저기서 두 번째 집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다 원룸 건물을 짓게 되면 여기 이 뒤쪽으로는 정말 이런 자연 환경이 잘 되어 있는 이곳을 바로 이제 배후 지역으로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새소리 들리고 조용하고 집 뒤쪽으로 이렇게 정말 천연의 자연공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집 앞에서 다른 또 상세한 사항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부동산에 들려서 이제 기본적인 걸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소형 신축 사업을 할 때 현장에 가기 전에 알아봐야 될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현장에 와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와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일단 이 물건을 내놓은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 기본적인 정보라고 하면 이 지역의 수요와 공급, 또 저 같은 이제 원룸을 짓게 된다 하면 원룸 수요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임대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여기에 수요자들이 더 많이 늘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보통으로 있을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조사를 다 합니다. 물론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조사를 했지만 그거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럼 현장에 이렇게 와서 보면 바로 지금 이 집이 요번에 이제 나온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이게 이제 도로예요. 도로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할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갖고 오면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에 우리 부지가 있죠. 그러면 도로 기준으로 저쪽이 북쪽이니까 이것만 보면 이쪽이 북쪽이구나, 이쪽이 동쪽이고,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반드시 갖고 와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상에서는 경사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저쪽으로 높죠. 저쪽으로 높고 이쪽으로 낮고, 또 여기서도 이쪽보다 저쪽이 더 높고, 그래서 이 경사지는 현상에 와야만 또 확인이 되는 거죠. 도로폭도 보는 겁니다. 이제 도로폭이 지금 여기가 이제 4m가 조금 안 돼요. 4m가 한 3.8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건축법상의 도로폭은 무조건 4m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4m가 확보가 안 될 때는 이 중심선으로부터 새로 신축할 때는 이쪽으로 2m를 후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10cm 정도, 10cm 정도 이 뒤로 후퇴를 해야 돼요. 내 땅이지만 건축선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가격이 좀 싸게 나와서 이 정도는 후퇴해도 저한테는 만약 한다고 해도 크게 손해볼 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확인을 해야 될 게 어떤 민원사항이라면 이걸 새로 신축하게 되면 주변에 아무래도 먼지, 소음, 진동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주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민원을 많이 걸 수가 있는데 민원 조건을 보는 거죠. 그러면 저 뒤쪽은 어차피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 옆으로 저 집하고 요 집이 있는데 이게 보면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럼 여기에 많게는 6가구 정도가 사실 것 같아요. 양 옆으로 12가구. 그리고 여기도 바로 앞이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나중에 시끄럽고 진동, 먼지, 소음이 생기면 민원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또 공사 여건도 보는 겁니다. 자, 일로 이제 앞으로 중장비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레미콘 차량도 들어와야 되고, 포크레인도 들어와야 되고, 근데 이제 들어올 수 있느냐?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에 오면 확인해야 될 게 이제 전봇대나 또 가로수 나무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나무를 내 마음대로 막 없애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전봇대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전봇대가 있고 저기 소화전도 있어요. 다행히 저 경계선, 저기가 지금 우리 저 집하고 여기 집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저 정도면 나중에 신축하고 나서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잔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오래된 집에는 주인도 살지만 세입자들도 뭐 한 가구가 살 수도 있고 뭐 두 세대, 세 세대가 살 수도 있죠.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서 계속 살아왔던 분들인데 갑자기 나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하고 잔금도 치렀는데 이분들이 안 나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시간이 돈인데. 근데 이 집은 참 다행히도 집주인 혼자만 사시는데 이미 이사를 가셨대요. 빈집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면 설계 허가만 나오면 바로 그때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집에 주인이 안 살아서 또 세입자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세입자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제가 시간이 돈이라고 했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 이 집의 명도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이제 특약사항에 넣습니다. 매도인이 할 것인지 매수인이 할 것인지. 가능하면 이제 매도인이 책임지는 쪽으로 하죠. 쉽지가 않으니까요, 명도가. 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매입을 하고 잔금을 치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고 이러면 또 뭐 2달, 3달 지나가는데 그러면 시간이 돈인데 은행 이자는 나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제 이분 매도인이 있다고 하면 계약을 치르고 매도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잔금 때 명의자 변경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해요. 자,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좀 자세히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조사를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또 현장에 와서 사무실에서 확인한 내용들하고 맞는지 비교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걸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또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남을지를 대략 계산이 가능해요. 과연 이거를 할지 말지, 또 한다면 얼마나 남을지, 또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걸 조사를 해서 괜찮다고 하면 이제 부동산에 와서 여기 매도인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만약 이것도 제가 진행이 되면 전 과정을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5억으로 시작하는 연간 50% 수익 만드는 꼬마 건축의 노하우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아니고 또 기회가 안 와서도 아니죠. 단지 이런 세상을, 이런 돈 버는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이제 교육을 해요. 나홀로 건축 같은 교육을 주말 특강으로 하는데 이 수업을 들으셨던 일반인들, 직장인들, 심지어는 가정주부들도 다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렇게 실무적으로 자세히 전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동네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이제 쭉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이 동네 전반적인 사항들, 분위기, 또 신축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동네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음에 든다고 하면 매도인하고 이제 가격 협상을 좀 하는 겁니다. 줄다리 하는 거죠. 저는 무조건 깎으려고 할 테고 매도인은 안 깎으려고 할 테고 적절하게 또 명물되면서 가격 협상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정도의 이제 가격이 나오면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이 되면 계약서 쓰는 것들도 제가 한번 그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여기가 원래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골목도 그렇고 곳곳에 60년대, 70년대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져 있어요. 이런 단독주택도 보면 정말 60년대, 70년대 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모양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재개발은 안 됐지만 저희 같이 이렇게 계속 신축하는 물건들이 생겨나면서 한 1년, 2년, 3년이 되면 이런 오래된 집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새 주택들이 하나씩 들어설 겁니다. 저야 어차피 이렇게 신축해서 또 새로 공급하는 일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감 있는 주택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것도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추억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점심 먹었어? 아이고 예쁘다. 너 주인 어디 갔어? 주인 어디 갔어? 지금 이 물건을 소개한 부동산으로 이제 다시 왔습니다.
지금 출발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 다 파악했고요. 현장에서 이제 아까 파악해야 될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사무실로 다시 갈 건데요. 이제 가설계를 좀 해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중에 이걸 제가 매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또 어느 정도 매출이 나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하게 하는 방법도 내일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걸 하는데 내가 총 얼마의 돈을 갖고 있으면 할 수가 있는지, 또 이 돈 가지고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대략적인 것은 이미 이제 머리에 들어와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엑셀 시트를 통해서 계산을 해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제 기준에 이 정도면 수익 괜찮다 하면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번 영상 때는 이제 사무실에서 현장에 갔다 온 후 꼭 체크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장에서 이걸 끝낼게요.